KF-21 한국형 엔진으로 교체 시작. 미국, 잠깐만. 한국 언제 개발했지? KF-21 엔진 비행시험 충격 대성공. 첨단 항공 엔진과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기술이 새롭게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됐다. 정부가 해당 기술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지목했다는 의미로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방위와 로봇 산업에서 각각 한 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유무인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 검은색 위쪽 삼각형 최고속도 초속 3.3m 이상의 이동과 전신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 제조 공정 기술이다. 국가첨단전략 기술은 산업 공급망과 경제안보, 성장 잠재력과 기술 난이도, 수출 고용 등 경제 효과,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2차전자 3개, 바이오 2개 등이 지정돼 있었다.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 등 방산기업과 함께 독자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항공산업은 KT-1, TO-10, 수리온, KF-21 등 여러 기종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항공기의 심장인 엔진은 아직 전량 국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출액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KAI는 폴란드 공군에 FA-50GF12대를 납품했고 2028년까지 FA-50PL 38대를 더 판매할 계획이다. 첨단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 이 같은 항공기 수출의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조치에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된 두 기술에 대해 투자와 인력, 기술, 규제, 금융세제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R&D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편성을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화단지 지정과 계약학과 설립, 규제 개선, 세제 등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이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2025년 25조 5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첨단 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2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분 투자한다. 반도체 프로그램에 대한 최저 2%대 저리대출도 내년부터 본격 제공된다. 2. 비 내리고 구름 껴도 북한 구석구석 다 본다. 정찰위성 3호기 발사, 박수찬 해군. 우리 군의 세 번째 정찰위성이 21일 오후 발사됐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오후 8시 34분, 한국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3호기는 1, 2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스페이스 펠컨 9 발사체에 실렸다. 발사체는 발사 2분 16초 후 1단 엔진이 분리됐다. 3분 15초 후 페어링, 위성 보호 덮개, 분리가 이뤄졌다. 3호기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데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영상 레이더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SAR 위성을 쏘는 이유는 이번에 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425 사업의 일부로 개발됐다. 425 사업은 광학 적외선 위성 1기와 영상 레이더 위성 4기로 구성된 국내 첫 군집 위성 체계다. 군집 위성은 여러 대의 위성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되는 위성군, 군이다. 1호기는 2호, IR 위성, 2호기는 SAR 위성이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하면 2호, IR 위성 1기와 SAR 위성 2기가 발사됐다.
내년에 4, 5호기를 쏘아 올리면 군집 위성 체계에 대한 성능 평가를 거쳐 전력화를 진행한다. 1호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작했고 2에서 5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KAI가 위성체 본체를 만들고 하나시스템과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탈리아가 탑재체를 만들었다. 세트레가이는 지상체를 구성했다. 1호기는 지난 8월 전력화됐으며 2호기는 운용시험 평가가 진행 중이다. 4, 5호기는 개발시험 평가를 받고 있다. 지상체는 구축을 완료하고 3호기 운용시험 평가 준비를 하고 있다. 425 위성체계에 속한 SAR 위성은 하루에 4, 6회 한반도를 방문한다. 작전 소요에 따른 정밀 또는 광역 촬영이 가능하다. 3호기는 2호기처럼 SAR 위성이다. 레이더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쏴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만든다. 위성 정찰 기술은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쓰는 것과 SAR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광학 적외선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적외선을 이용해 정찰을 실시한다. 광학 카메라는 물체가 스스로 낸 빛 또는 반사된 빛이 렌즈에 닿아야 한다. 밤이나 구름 낀 날씨에는 무용지물이다. 적외선 카메라는 밤에도 촬영하지만 구름이나 안개는 뚫지 못한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SAR다. 전파는 가시광선과 달리 구름과 안개를 뚫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공중에서 지상이나 바다에 레이저 전파를 쏘면 반사파를 미세한 시간차로 합성해서 지형도 영상을 만든다. 흐린 날에도 고해상도의 세밀한 지상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SAR 위성의 필요성이 매우 큰 나라다. 한반도는 1년 중 70%에 달하는 날이 흐린 날씨다. 광학장비로 북한 내륙을 정찰하면 구름 등으로 인해 추적이 끊어질 수 있다. 날씨에 관계없이 정찰이 가능한 SAR는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게 해준다. 북한군이 미사일 발사 차량이나 항공기 등을 위장막이나 수풀로 숨겨도 SAR는 촬영이 가능하다. 악천후를 틈타 전략무기를 이동시켜도 SAR의 추적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선 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 개발과 더불어 인간 차원의 기술 축적이 더해지면서 SAR 위성이 등장했다. 2013년 85cm 수준의 SAR 촬영이 가능한 아리랑 위성 5호를 발사. SAR 개발 기술과 영상 보정 및 처리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누리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같은 해 12월 제주 남방해상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발사된 위성도 SAR을 쓴다. 425사업 SAR 위성의 해상도는 국내 최고 수준인 30cm로 알려졌다. 지상에 있는 차량이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숙련된 전문가 또는 충분히 학습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경호팀 차량 특징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김 위원장 동선도 알 수 있다. 3호기 발사로 한국의 위성 감시 능력은 예전보다 훨씬 향상될 전망이다.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지닌 1호기. SAR를 쓰는 2, 3호기를 군집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첫 위성 군집운용 통해 지구를 하루에 수십 회 공전. 표적의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를 활용해 북한 도발 징후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위성이 서로 협력해 특정 지역 관측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SAR로 북한 내륙을 정찰하다가 특정 표적에서 이상 징후나 추가 정찰 소요가 있다면 1호기를 사용해서 정밀 관측할 수도 있다. 추운 겨울에 영변 핵단지에서 새로운 건물이 3호기 위성에 포착되면 해당 건물의 가동 여부를 1호기 위성으로 파악하게 된다. 1호기의 적외선 카메라로 건물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 보이거나 인근 지표면과 달리 지붕에 눈이 없고 굴뚝에서 수증기가 배출되는 모습이 광학 카메라에 찍히면 그 건물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셈이다. 위성 정찰이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미국 정보기관과 민간 글로벌 위성 영상 서비스 기업들이 사용하는 팀앤큐 기술이다.
기본적인 센서로 대상을 먼저 감지, 더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다른 위성의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고성능 네트워크로 빠르게 처리되고 공유되어 상황 인식 능력을 높인다. 카펠라 스페이스를 비롯한 민간 위성 영상 서비스 업계에선 AI를 사용해 고객 수요에 맞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만들어낸다. 425 위성 체계도 고속 대용량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빠르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보다 위성 영상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